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끝판토론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까지 열렸습니다. 당사자들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절대 감출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일련의 사항들을 추적해보니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비를 했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으며 그때부터 박정훈 수사단장은 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이런 의혹 하나하나 밝혀야 하는 국가의 수사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권력의 외압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대구에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 현역 정치인들을 모시고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끝판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용 민주당 대구 달성 지역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허소 대구 중구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남구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서재헌 전 대구시장 후보. 네, 그렇게 해주시면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역에서는 방송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서재헌 후보도 서울에서 종편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자,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끝판토론 진행하고요. 우리 스픽스의 백경록 기자가 함께 질문도 드리고 의견 주시면서 보조를 하겠습니다. 네, 백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제 방송 JTBC, MBC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특종 보도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서전 위원장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도 그 방송 그 녹음을 실제 들었는데요. 이게 조작이 아닐까 하는 의심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본인이 별 4개를 만들려고 하고 VIP에게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사단장이 해임하려고 하는 걸 막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정농단급이 아니라 국정농단이고 특히 이제 그 이종호란 분은 사실 저도 이제 증권회사 출신이지만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범인 같아요. 그 김건희 여사도 계좌를 이용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그 이용당했는데 수수료라든지 성과 보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억이 아닌 수십억을 벌어줬다는 것은 공범 이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또 정말 뻣뻣하게 기자들한테 메일로 고소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런다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이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바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소 위원장께 여쭤보면 지금까지 이제 최병 특검과 관련된 것은 수사가 조작되었다. 네. 왜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느냐라고 이제 출발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것은 실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알고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깊숙이 개입했다. 이제 이것에서 국민들은 훨씬 더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녹취를 들어보니 법치와 공정을 앞에 세우고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세력의 그 권력의 핵심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대통령의 공적인 그 메시지와 활동들이 어떤 밑바탕 속에서 이제 진행되는지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민들이 사실 지난 2년간의 큰 고통 끝에서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심판하긴 했지만 이들의 어떤 권력,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권력을 이해하고 작동시키는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런 차원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뭐 탄핵 소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지만 이제 국민들과 함께 잘 그 과정들을 빌드업 해 나가는 그런 당의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제 JTBC의 단독 보도를 보면 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이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농단 또는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VIP 이종호 씨가 VIP를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 VIP가 누구냐? 이거 봤을 때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로 추정을 저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은
같이 공범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깊숙이 관계되었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관계라는 것은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내용이 나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터질 게 터졌구나.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의심했던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안 맞춰졌는데 최혜병부터 주가 조작까지 이게 이제 다 맞춰지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짓들을 국민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들을 해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의혹인지 진실에 대한 확인인지 여러분 어저께 JTBC가 보도했던 내용 녹취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저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의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까. 저는 저 녹취록을 몇 번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종호를 평가할 수 있다. 단어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백경록 기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자, 임성근을 새끼라는 표현을 쓰고 마지막에 언론을 지랄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잘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저 사람이 실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제가 최초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이종호라는 인물이 최초 공개. 자, 그런 태도를 보면 이들이 권력 또는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 또는 공무원, 군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 이종호의 태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중에 나왔던 단어들 뭐 지랄, 뭐 새끼 이런 단어가 그 가장 그 우리 사회에서 충격을 줬던 장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죠. 그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최재형 목사에게 가방을 전달받을 때 가래를 뱉고 침을 뱉다는 가래를 뱉다는 뭐 정확하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장면과 이종호 씨의 언어가 이렇게 똑같이 판박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분의 관계가 그렇게 깊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서 위원장한테 바로 네.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이 김건희로까지 이제 번졌단 말이에요. 자, 오늘 당사자는 그런 이제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 내용이 곡해되었다, 오해되었다 이렇게 이종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가 어쨌든 지금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이 이종호라는 자를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 긴급 체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수처가 공수래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공수처의 역할 자체가 하나도 안 합니다. 지금. 그 훌륭한 단체 만들어서 기능 만들어서 패스트트랙에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 공수처에 계신 검사들이 일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 압수수색 해야죠. 그리고 김건희 소환, 물론 힘들다 그러면 최소한 서면 조사는 해야죠. 그리고 지금 연결고리가 아니고 핵심입니다. 핵심. 저희들도 의심한 게 왜 물론 사단장이라는 직책이 높지만 한나 사단장 한 명 지키려고 국정농단까지 할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제 연결고리가 딱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이상의 어떤 파급력을 다 떠나서라도 김건희 여사도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을 또 지킬 또 의무가 있고 자기도 설명할 게 있으면 떳떳하게 나와서 저는 공수처에서 자진해서 수사받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또 사과하고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가 이제 이렇게 된 건 혹시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엊그제 또 차장까지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허소위원장. 네. 자, 이런 것들이 실제 수사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 공수처라는 곳이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게 입법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난 과정 보면 전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또 이번에 최근에 이제 차장은 사실상 굉장히 의지와 그 능력 면에서 국민들이 믿고
원래 공수처의 설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 청와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전혀 못하고 있고, 사실 지난 정부, 우리 민주정부에서는 청와대도 얼마나 압수수색 많이 당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기본관념이 없는 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물밑에서 통제를 하고, 그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을 침해하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침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예. 이게 확연하게 좀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달리 이제 언론에서는 주장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반영을 해주니까 특정한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더라도 반대쪽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기계적인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 주장 또 다른 주장 두 가지를 놔놓고 한참 지나고 나면 이게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는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그리고 덮어씌우기 하고 그러면서 야당 탓으로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답이 사라지는 이런 이제 반복적인 상황.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은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과 제출되는 증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은 대충은 다 압니다. 네.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권력이 이렇게 작동해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이래 해서 이 권력을 사적으로 주무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알 분들은 대충 다 안다고 봅니다. 요는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든가 이 사람들이 이 속도감 있게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보다 더 속도감 있게 깊이 있게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제대로 된 수사만 하면 뭔가 드러난다고 보는데 증거도 더 드러나죠. 당연히 휴대폰 예를 들어서 압수해서 검수하면 더 터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방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와 바람에 맞추어서 적어도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이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좀 임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립니다. 제가 박경영 위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일단 머릿속에 하루 종일 쏟아지는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이게 비슷하게 나와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박 위원장 말씀대로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실체적으로 무엇이 거짓이고 사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끝판 토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남현지님, 제가 사실 우리 프롬프트에 PD가 올려주시는데 제 시력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글자가 작아서 제가 제 휴대폰을 보고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올려주시고요. 지금 1000분 가까이 이렇게 동접하고 계신 건 대단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토론을 하면 저나 백경문 기자가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는데 오늘 귀하게 모신 세 분이 좋은 말씀 해 주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호응을 하고 계십니다. KMH님, 대구 달성군에서도 스픽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비아 하첸님께서는 박형룡 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허소 화이팅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에 사시는 분은 서재훈 위원장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방송 처리한다고 해서 동원을 하신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원 댓글 안 합니다. 스페이스 홍보했습니다. 예, 홍보도 하고 이제 동원도 전격 하고 출연 이렇게. 전격 출연 너무너무 좋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결국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척박한 대구에서 민주당이 기치를 걸고 시당 위원장에 출마한 세 분이 과연 정치 현안, 한국을 뒤엎고 있는 지금 현재 주요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는 것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스픽스 화이팅 해주신 KMH님, 박형룡 위원장과 가깝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다는 클라이머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송민정 선생님은 포항에서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수평선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 의견을 주고 계시고요. 휴대폰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런 말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이종호의 친병을 확보해야 하고 빨리 체포영장 발부, 출국 금지시켜야 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 이종호가 했던 얘기 중에 본인도 워낙 다급한 나머지 오히려 부인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또 밝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책임공방까지 가면은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이제 현재와 같은 이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미정미직한 태도 그리고 범죄자 봐주기 최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공정과 협치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서 위원장.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과 원칙 사실상 깨진 거 맞습니까? 그 2년 전에 시작하자마자 깨졌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예, 깨졌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갈등을 줄이고 또 이제 모든 뜻이 다르더라도 야당과도 협치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야당 대표 한 2달 전인가요? 겨우겨우 만났습니다. 본인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 자체 단어의 해석 자체가 무너진 지 오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더 이상 뭐 수사기관에 맡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좀 서울에서 저희 집회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수의 텃밭이 대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고 지도부가 매주에 한 번씩 와서 동성로에서 정말 이 보수의 심장에서 이렇게 대구 시민의 어떤 자존심을 훼손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좀 시민들께서 행동해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굉장히 화났는데 이 매번 저희들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 판단합니다. 자,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졌다. 자, 좀 제가 도발적으로 허 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오늘 현재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는 일단 관망세입니다. 어제 저렇게 큰 사건이 터졌는데도 일단 좀 침묵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평가하고 의견을 내놓을까? 지금 현재는 묵묵부답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보수 정치 세력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다루어 갈까? 김건희가 등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배후에서 로비했다. 이거 어떻게 그들은 바라볼 것 같습니까? 예, 지난 박근혜 정권 이제 탄핵 당했을 때 사실은 국민의힘 일부 세력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탄핵 소추가 이제 성공이 됐는데 그것은 결국 수많은 국민들의 강력한 압박과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지금 보면 그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이제 분열을 쉽게 하게 되면 사실 진영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그런 위기감 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빨리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 사실 후보가 거의 되는 분위기니까 아마 전열을 좀 이렇게 방어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다시 좀 정비를 하려고 꽤나 내부에서는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당장에 우리 결국에는 저는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이 우리 사회는 민주당 정당만으로 이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 국민들이 단단하게 이 큰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저항하고 거리에서 싸워 주실 때 저희 당이 또 함께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실제 거대한 역사의 변화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도 뭐 빌드업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쪽도 아마 좀 관망하면서 내부로 좀 다지는 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 VIP 언급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종호가 언급한 VIP라는 언급은 전혀 관련이 없고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다루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제 우리 네 사람 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다루면 다뤄주시면 강력하게 좀 다뤄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요. 임성근 사단장도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 시기나 내용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나름대로 방어선을 치고 아니라고 완전 부인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은 뭐 이렇게 보수 진영 안에서 지금 이거 뜨거워라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어쨌든 또 뭉개고 덮자. 바이든 날리면처럼 뭉개고 가자. 이런 의견이 하나 있을 테고 이거 안고 가다가는 우리가 자멸한다. 보수 진영 잘못하다가 이거 괴멸된다. 어쨌든 간에 이거 까발치고 털고 가자. 이런 의견이 저는 좀 대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향방에서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저 보수 진영이나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걸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도 알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이제 뭐 한동훈이나 이쪽 세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좀 까발치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기류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뭐 민주당이니까 우리 민주당과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후보들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합쳐가지고 이 잘못되고 권력이라는 거는 국민의 권력은 주권 재민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손아귀에서 주물딱거리고 있습니다. 왕자 책인 거 봤잖아요. 그 옛날 왕조 시대처럼 자기들이 이제 권력 잡았다고 주물딱거리고 있는 거기서 다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철퇴를 이제 내릴 때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자막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구명 로비 보도의 심의 유감이다. 그리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강력하게 이제 대응당할 백경록 기자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제 패턴이 비슷합니다. 네. 특정한 사실이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언론은 그 뒤에 저런 의견을 내놓은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원래 본질과 대통령실의 해명 이런 것들을 뒤섞어 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할 때 증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녹취록 음성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이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들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쭉 이제 찾아와졌던 거고 지금은 결정적으로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녹취록하고 우리 음성하고 딱 대비해서 봐야 되는 게 한동훈의 말입니다. 한동훈이 국회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언이 나온 거를 한 거랑 부시락거리는 거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이게 시민들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그건 국민들이 아까 우리 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차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저께 이제 이종호 육성 녹취 내용 안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내용을 국방부 장관 교체 4개월 또는 5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 대장으로 별 4개를 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7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 삼부통운이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하는데 주가가 3월 달에 1,000원이었다가 8월 달에 5,000원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이 중요한 국가의 의사결정은 대통령, 장관도 사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자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사전에 예고했느냐.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되는 권력이 아닙니다. 사적으로 그냥 자기들 일부 소수 어떤 그룹 안에서 뭐 점 찍어가지고 이건 니 먹어라, 이건 니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나눠 먹게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어떻게 이종호라는 이 일개인이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떤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그룹 안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죄를 지어도 덮어주고 이따구 짓을 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이게 진짜 이 정상적인 이 나라는 정상적인데 이 정부를 운영하는 자들은 정상이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문으로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정보라는 게 가공됐을 수 있고 또 창작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자가 이런 정말로 누구도 알 수 없는 대통령 정도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지가 장난질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더 중한 범죄가 뭐냐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주가 조작범이잖아요. 주범이잖아요, 이 친구가. 그런데 다시 삼부토건의 주가와 관련돼서 5배로 폭등하는 과정에서 혹시 범죄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집행유예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정황이긴 하지만 본인이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투입이라는 것과 연계된 정보를 몇 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 그것을 시세 조작이나 또는 본인의 투자에 활용했다. 이러면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로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허 위원장? 그렇죠. 완전히 이제 이명박 우리 정권 당시에 이제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몰락을 했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원래 이제 이런 국민들 사이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박근혜 뭐 사적 국정농단 모델이 이렇게 합쳐진 정권 같다라는 평가가 좀 많았었는데 요 사건이 어제 보도에서 드러난 사실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런 우리 의혹과 정당한 비판이 사실이었고 정당했다는 것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까지 그렇게 마술을 뻗치고 있었다면은 뭐 그것은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이 잘 하는 짓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진실을 샅샅이 파헤칠 때 뭐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늘 저들은 이제 물을 흐리고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 쟁점을 흐리고 또 물타기하고 꼬리 자르고 이런 게 너무 능수능란한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항상 어떤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걸 딱 물고 어떻게 몰아가고 포위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 득점을 하면서 저쪽을 몰락으로까지 몰아붙이냐 이거는 사실은 저희 현대사에서 성공 사례가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것인데 물론 큰 승리를 이뤘지만 우리가 매번 쌓여는 가고 있지만 한 건 한 건에서 매번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명하게 또 국민들께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개탄스러운 사실들을 좀 알려드리고 해서 대우를 더 크게 만들어야지 저는 이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귀에 속 들어옵니다. 네. 자, 서재현 위원장은 네. 원래 정권사 네, 이제 맞습니다. 직원 출신이지 네. 않습니까? 대우 정권에 계셨죠. 네, 11년 근무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 조작범이 이번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정말로 사적 이익을 취했다. 여기는 또 L사도 나옵니다. 건설사인데요. 이 회사까지 주가의 동향을 관찰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김종대 전 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난해가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휘청휘청한 상황에서도 주가 조작범들이 활개쳤어요. 활개를 치고 있는데 다시 국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보로 활용해서 이것을 뭔가 이용했던 흔적 아니냐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그 이제 감옥에 넣어야 되죠. 이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주가지수 밸류업 하냐, 밸류업. 본인들이 밸류 다운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2년 동안 우리 주가 지수가 제로입니다, 제로. 빵점이다, 빵점.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은 30에서 50% 올랐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대만 같은 경우도 30%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5%밖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법, 공법. 환수하고 감옥 넣고 그리고 이종호 같은 사람 또 가중처벌해가지고 이익의 10배, 100배 해가지고 그 땀 흘려서 일한 우리 선량한 주식 투자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살인행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처럼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만 하면은 주가 밸류업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주가죠.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예,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말로가 아니고 국회에서도 어떤 국회법, 주식법 해서 개정해서 강력한 처벌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끝판토론 시청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대구에서 현장 정치를 하고 계신 세 분 모셔서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1000분 정도 저희들 방송 시청해주고 계시고요. 좋아요 혹시 누르시지 않았다면 잠깐 나가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동시에 공유가 되어서 우리 좋은 프로그램 귀하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현님, 이종호를 명예훼손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무한달러님께서는 이종호가 헌적 환자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고 이제 이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오늘 바로 덮어씌우기 나왔습니다. 그런 사실 없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엄정 대응 당할까지 벌써 강하다.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서 어저께 언론에서
조금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자 이종호가 헌정인 것처럼 바깥에서 흘리고 대통령실은 사실 무근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저는 뭐 스크린처럼 앞으로 생길 일이 이제 충분히 저는 이제 예견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지 오늘 국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에 특검 제2 의결이 되지 않으면 탄핵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나와서 강덕구 의원, 김준혁 의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국회 안에서 뭐 이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서 대통령실의 이 태도와 반응이 그야말로 저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력하게 투쟁하고 그리고 공수처 앞에 가서도 저는 뭐 적극적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탄핵 청문회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속도감을 좀 높여야 됩니다. 빠르게 그 정인들 다 불러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할 거는 또 확인하고 이런 노력이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이 서명 운동도 저는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당장 우리 달성군에 가서 우리 의원이 뭐 추경호 원내대표 있는 지역구입니다. 거기 가서 자 이렇게 이종호 녹취록이 공개됐다. 추경호 의원 당신 계속 그대로 갈 거냐? 뭐 이런 피켓 시위라도 저는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 이제 국민들의 압박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당에서도 범국민 서명 운동도 전개해가지고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한번 드러내주고 한번 붙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허위위원장. 자, 이 부분을 이제 다룰 때 지금까지 민주당이 좀 너무 미적미적하다. 민심과 좀 동떨어져 있다. 행동이 늦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역풍에 대한 지나친 우려가 많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민주당이 좀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민심이 또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 그 탄핵 전국 초기 뭐 전반 걸쳐서 당에서 이제 전략기획국에서 정세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서 근데 사실 그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중대한 선거 때문에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뭐 FGI라든지 지방의 그 지역민들 여론을 많이 이제 듣고 있는 중이었어요. 탄핵 그 국면 초반에 저희 당이 민주당이 거리에 책임지고 그 우리가 시작은 먼저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끝까지 민주당이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탄핵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그 음동설안에 이제 거리에 나가기 직전에 당 지도부가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고 이 시점에 과연 이 한겨울에 시민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다소 일각의 의문도 있었지만 여론이 도저히 박근혜 정권을 용납하지 못하는 심지어 그 영남권에서조차도 그것이 확인되고 보고되고 해서 아마 또 지도부가 결단 내리는데 큰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도 이 탄핵 소추와 탄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정권을 우리 몰락시킬 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난 2년 동안 거리에서 촛불을 들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싸워오신 우리 동지분들 계시는데 지금은 이 이슈 어제 이게 보도된 이 도이치모터스 이종호의 녹취 공개와 그 내용들 그다음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삼부 토건 그다음에 그 저기 우크라이나 네, 예. 지원 관련 의혹들 네. 요것들을 조금만 더 정교하게 몰아나가면 네. 저는 충분히 이제 민주당이 물론 이제 전제는 특검법 거부했을 경우에 네, 예. 충분히 의회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탄핵 소추를 좀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정세 판단을 합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우리 서전 위원장은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때와 지금 네.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과 김건희 네. 또는 주가 조작 세력들의 이런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분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고민해봐도 한번 박근혜 정권 때 보면 그때 최순실 이거는 그 어린애 장난하는 느낌이에요. 보면 예. 그냥 인사 정도. 그리고 그 발표 선언할 때 본인이 썼는 거. 그런데 지금은 주가 조작하고 그 사인의 선물 받았는데 국가 기록물이라고 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또 부정하고 그리고 또 야당 대표 지금 보시면 검찰도 보면 경기도 지사 때입니다. 그 4년 전, 6년 전에 있는 거 법화 관련해서 또 소환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탄핵 사유가 저는 넘친다고 보고 있고 저는 역풍이란 거는 사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탄핵은 대통령이든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의 직책의 역할을 못하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저도 방송에 임하는데 10분 늦게 오고 일 못하고 막 질문하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MC 보고 MC 잘못했기 때문에 방송이 안 된다고 남 탓하면 탄핵돼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가의 최고의 그 지휘 컨트롤도 해야 되는데 재난 사고 책임 안 지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죄송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와이프지만 이거는 공과 사를 구분 못했기 때문에 내 와이프지만 법의 잣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다. 그럼 저는 박근혜 정권보다 최소한 20배가 아니고 100배 이상 더 심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 역풍 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국정농단인데도 왜 거리로 나와서 정권을 어떤 식으로든 사퇴 또는 하야시키자 이렇게 안 갑니까? 저는 지금 그 거리에 나섰잖아요. 박근혜 정권 예. 때. 근데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가 발견됐다. 예. 그래서 그 청원 130만입니다. 130만인데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인증 내고 30분, 1시간 기다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거리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한 그 어떤 목소리 자체가 4년 전에는 거리에서 지금은 온라인입니다. 그냥 플랫폼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거는 동일하게 국민들이 4년 전과 지금 목소리 같이 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심정은 있었는데 좀 더 이 물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주저했는데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제 녹취록이 뭐 저 사람들은 부인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 그렇게 안 보니까 임계점을 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저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당원과 국민 입장에서는 이 진실 규명 투쟁을 한편으로 전개하고 또 한편 국회에서는 특검 제2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 한 몇 명을 설득시키는 이런 작업이 또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 청문회하고 이 세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진실규명 투쟁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개해 나가면 다 바깥에서 온라인대로 하면서 바깥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또 호응은 저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열차게 지금 우리가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투쟁을 전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허 의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첫 번째, 약간 아직은 정권 후반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박형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최순실 관련 그 보도는 너무나 이제 좀 황망한, 네.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부끄럽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직 그 휘발성이라는 차원에서 아직은 이게 어제 그 보도된 내용이 그 아주 강력한 한방 있는 휘발성이 있는 그런 소재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상황을 만들어가기에 따라 좀 다른 정도. 네. 그래서 이 한방으로 민심이 확 돌아서는 것은 사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과는 다르게 좀 우리가 상황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몰아가기에 따라서 만들어가기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우리 탄핵 국민들께 더 많은 분노와 탄핵으로 이 정권을 정리해야 된다는 정도의 판단은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는 충분하다고. 허 위원장 말씀은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훨씬 더 국민들이 행동하기 좋을 것이다. 지금 현재 나온 것은 전원, 녹취,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와 연결된 자들로부터 나오는 상황이니 좀 더 지켜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